여러분, 깜짝 놀라실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기초연금 신청만 하면 다 받는 줄 아셨죠?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탈락할 수 있어요. 나는 큰 재산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주목하세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많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할머니는 기초연금 심사에서 단 1원 차이로 전액 탈락하셨어요. 1원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었는데 통장에 있던 돈 몇백만 원 때문에 기준을 딱 1원 초과해서 한 푼도 못 받게 된 거예요.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도, 이웃 어르신들도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기준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아,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말이죠.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 돈이 어떤 종류인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해요. 모르면 손해보는 게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뭘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종이 한 장, 볼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초연금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주변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기초연금 받으실 때 뭘 준비하셨어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별거 없어. 그냥 주민센터 가서 신청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해요. 우리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큰 재산도 없고, 그저 생활비 정도만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나는 집도 작고, 차도 없고, 예금도 몇백만 원밖에 없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첫 번째 착각.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소득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재산도 봐요. 그것도 아주 꼼꼼하게 봐요.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은 물론이고, 집, 땅, 자동차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다 계산에 넣어요. 에이, 그래도 나는 큰 재산 없는데? 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통장에 있는 돈, 그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두 번째 착각. 통장에 있는 돈은 그냥 생활비잖아. 묵혀둔 돈인데 뭐가 문제야? 여기가 바로 핵심이에요. 정부는 그 돈이 생활비인지 비상금인지 저축한 돈인지 구분 안 해요. 그냥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 있네요. 이렇게만 봐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식한테 받은 용돈 모아둔 돈, 병원비 대비해서 넣어둔 돈, 관혼상제 대비한 돈, 이런 거 다 합쳐서 통장에 500만 원, 700만 원 있으면 그게 다 재산으로 잡혀요. 이 돈은 쓸 돈인데 하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심사할 때는 그냥 숫자로만 봐요. 세 번째, 가장 큰 착각. 나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신청만 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2026년부터는 특히 더 그래요. 지금까지는 넘어갔던 분들도 앞으로는 탈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부가 설명을 쉽게 안 해줘서 그래요. 주민센터 가도 복잡한 용어만 나오고 서류만 많고 이거 계산해 보세요 하면서 계산기 주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통장에 있는 돈이 문제가 되는 거야?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통장에 돈 좀 있어도 크게 문제 안 됐어요. 기초연금 받는데 큰 지장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연금 심사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정부가 기초연금을 주는 기준을 점점 더 세밀하게 보고 있어요. 예전처럼 대충 이 정도면 어려우시겠네요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로 다 계산해요. 여러분 소득이 얼마인지, 집이 얼마짜리인지, 차는 있는지, 그리고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까지 다 입력해서 점수를 매겨요. 이게 소득인 정액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분이 실제로 얼마나 여유 있게 사는지 계산하는 거예요.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나는 한 달에 버는 게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요. 아닙니다. 한 달에 버는 돈이 없어도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게 재산으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할아버지가 월 소득은 0원이에요. 일도 안 하고 연금도 없어요. 그런데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자식들이 준 용돈이고 병원비 대비한 거야. 이래도 소용없어요. 정부는 통장에 1,000만 원 있네요. 이게 재산입니다. 이렇게 봐요. 특히 이런 돈이 통장에 있으면 불리해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정기예금, 적금, 이런 건 당연히 재산이에요. 그런데 보통 입출금 통장에 있는 돈도 다 재산으로 잡혀요. 이건 생활비인데 해도 소용없어요. 통장에 있으면 다 재산이에요. 더 큰 문제는요, 여러 개 은행에 계좌가 있으면 그거 다 합쳐서 계산해요. 국민은행에 200만 원, 우체국에 300만 원, 농협에 400만 원 이렇게 있으면 합쳐서 900만 원이에요. 은행이 달라서 몰랐는데요. 안 통해요. 다 연결돼 있어요. 2026년부터는 더 엄격해집니다. 지금도 까다로운데 2026년부터는 더 정확하게 본대요. 기준도 조금씩 조정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넘어갔던 분들도 앞으로는 기준 초과네요 하고 탈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 확인하고 정리해야 해요. 뒤에서 정확하게 아주 쉽게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종이랑 볼펜만 준비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정확히 뭘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기초연금 받으려면 소득인 정액이라는 게 기준 아래여야 해요. 2026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는 340만 원 정도예요. 나는 그것보다 훨씬 적게 버는데?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함정이에요. 소득인 정액은 월소득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버는 돈에다가 통장에 있는 돈을 월로 환산해서 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에 50만 원 버는데 통장에 1,200만 원 있으면 이 돈으로 한 달에 얼마씩 쓸 수 있겠네요 하고 계산해서 더해요. 그럼 실제론 50만 원인데 계산상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통장 유형. 첫째, 정기예금과 적금. 이건 당연히 다 재산이에요. 둘째, 보통 입출금 통장. 생활비로 쓰는 통장도 돈이 많이 있으면 재산으로 봐요. 이건 생활비인데 해도 소용없어요. 셋째, 여러 은행에 나눠둔 돈.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다 나눠뒀어도 다 합쳐서 계산해요. 컴퓨터로 다 연결돼 있어요. 넷째, 명의만 빌려준 통장. 자녀 이름으로 만들기 번거로워서 내 이름으로 만들어준 것도 내 재산으로 잡혀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종이에 받아 적으세요. 1번, 4명의 통장이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안 쓰는 통장도 다 포함해서요. 2번, 각 통장에 돈이 얼마씩 있는지 적으세요. 1,0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요. 3번, 정기예금, 적금 만기일과 금액 확인하세요.
4번 자녀 명의로 내가 관리하는 돈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미리 알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이거 알고 나면 정리할 수 있어요. 통장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건 해지하고 미리 계획하면 기초연금 받는데 문제 없어요. 자,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실제 사례예요. 사례 1. 김영 할머니 73세. 김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월 소득은 0원이에요. 일도 안 하고 연금도 없고요. 집은 전세로 사시고 차도 없어요. 나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기초연금 받겠지 생각하고 신청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랬어요. 국민은행 350만 원, 우체국 280만 원, 농협 420만 원. 다 합치니까 1,050만 원이었어요. 이건 자식들이 준 용돈이고 병원비 대비한 거예요. 하셨지만 소용없었어요. 소득인정액 계산하니까 기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김할머니는 이 돈은 쓸 돈인데 모아둔 재산이 아닌데 하고 억울해하셨어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에요. 사례 2. 박영 할아버지 76세. 박 할아버지는 국민연금 월 30만 원 받으세요. 집은 작은 아파트 한 채 있고요. 차는 없어요. 나는 연금도 적고 집도 작으니까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지 하고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도 떨어졌어요. 왜냐고요? 정기예금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500만 원, 하나는 800만 원. 그리고 입출금 통장에도 300만 원 있었어요. 합치면 1,600만 원이에요. 이건 관혼상제 대비한 돈이고 급한 일 있을 때 쓰려고 모아둔 거예요 하셨지만 안 됐어요. 국민연금 30만 원에다가 재산을 월로 환산한 금액 더하니까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버렸어요. 사례 3. 이영 할머니 70세. 이 할머니는 더 억울하세요. 통장에 돈은 별로 없었어요. 3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딸이 엄마 내 이름으로 통장 만들기 귀찮으니까 엄마 명의로 하나 만들어줘. 내가 돈 넣을게 해서 만들어줬대요. 그 통장에 딸이 700만 원 넣어뒀어요. 엄마 돈 아니에요. 딸 돈이에요. 그런데 명의는 엄마예요.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그 700만 원도 엄마 재산으로 계산됐거든요. 이건 내 돈 아니에요. 해도 소용없었어요. 여러분도 이럴 수 있어요. 세 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본인은 큰 재산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통장 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여기저기 나눠두고 명예 빌려주고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미리 확인하고 정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다음 파트에서 정확한 해결책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따라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통장 목록 만들기.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세요. 볼펜도 준비하시고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예금, 적금 전부 다 적으세요. 은행 이름도 같이 적으시고요. 이거 몇 년 동안 안 썼는데? 상관없어요. 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 적으세요. 이건 자식 거라서 내가 이름만 빌려준 건데? 그것도 적으세요. 내 이름이면 내 거예요. 시간 10분이면 충분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두 번째, 잔액 확인하기. 은행 가실 필요 없어요. 휴대폰 있으시면 앱으로 확인하세요. 휴대폰 어려우시면 가까운 은행 가서 잔액 확인해 주세요 하시면 바로 뽑아줘요. 각 통장에 돈이 얼마씩 있는지 적으세요. 1,0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요. 다 적었으면 계산기로 전부 합쳐보세요.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기준과 비교하기.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넘으면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1,50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방법 있어요. 네 번째, 통장 정리하기. 안 쓰는 통장은 해지하세요. 잔액 10만 원 미만인 것들 다 찾아서 해지하세요. 여러 은행에 나눠둔 돈은 하나로 모으세요. 그게 관리하기도 쉽고 계산도 명확해져요. 자녀 명의로 빌려준 통장 있으면 당장 자녀 이름으로 바꾸세요. 늦기 전에요. 다섯 번째,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받기.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가세요. 기초연금 담당자한테 제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어요 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통장 잔액 목록 들고 가시면 바로 계산해줘요. 지금 안 하면 늦어요. 여러분, 2026년이 코앞이에요. 기준도 더 엄격해질 거고 확인하는 것도 더 정확해질 거예요. 지금 미리 정리해두면 아무 문제 없어요. 기초연금 신청할 때 떨어질 일도 없고 나중에 억울할 일도 없어요. 근데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면 뒤늦게 후회할 수 있어요. 아, 그때 미리 정리할 걸 하고요. 영상 보신 김에 오늘 바로 하세요. 30분이면 충분해요. 통장 목록 만들고 잔액 확인하고 필요하면 해지하고 이것만 해도 준비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뭘 배웠는지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기초연금은 신청만 하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소득도 보지만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요. 2026년부터는 더 엄격하게 볼 거고요. 월 소득이 적어도 통장 잔액이 많으면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저기 나눠둔 돈, 명의만 빌려준 돈 다 합쳐서 계산해요.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 첫째, 내 명의로 된 통장 전부 목록 만드세요. 둘째, 각 통장 잔액 확인하고 전부 합쳐보세요. 셋째, 안 쓰는 통장은 해지하고 나눠둔 돈은 하나로 모으세요. 넷째, 자녀 명의로 빌려준 통장 있으면 당장 이름 바꾸세요. 다섯째, 혼자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가서 상담받으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예요. 여러분, 기초연금은 정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에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받을 권리예요. 그 권리를 제대로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통장 하나 때문에 받을 걸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지금 30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일 오전에라도 통장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자녀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 계신 분들 많으시죠? 카톡으로 이 영상 링크 보내드리세요. 엄마, 아빠, 이거 한번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고요. 부모님 통장 관리 도와드리고 필요하면 같이 주민센터 가서 상담받으세요.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문제 없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기초연금과 통장 관리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한 정보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